요즘 뉴스나 유튜브 댓글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곧 제2의 IMF 터진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살 수가 없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직장인분들 만나보면 다들 죽겠다고 하십니다.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고 물가는 오르고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환율은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생긴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늙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뉴 노멀 현상입니다. 오늘은 왜 환율 1,300원에서 1,500원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팩트체크를 통해 왜 우리가 공포에 떨 필요는 없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보죠. 많은 분들이 환율 1,100원, 1,200원이 정상이고 그 이상은 비정상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길게 들여서 보면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1960년대 우리 환율은 200원에서 400원 수준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480원대에 고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1980년 변동 환율제가 도입되면서 1985년에는 무려 89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때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수출이 잘 되면서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트라우마를 가질 만한 시기는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는 환율이 단기간에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스템의 위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프 기울기를 보세요. 과거 위기 때처럼 수직으로 솟구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 질환이 아니라 체질 변화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환율 오르면 외국인들 돈 다 빼가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를 까봅시다. 우리 고가는 튼튼합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전 세계 9위 수준입니다. IMF 때처럼 달러가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충분한 총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국제금융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위험한 건데 현재 한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문제없어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돈 가치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이 성장하는 미국으로만 쏠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데이터를 보면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모두 달러 대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경제 혼자 AI다, 빅테크다 하며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즉,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화폐들이 다 같이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한국만 망했다고 해석하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달러는 비싸지는데 원화 매력이 떨어지는 내부적인 이유 딱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역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혁신 산업을 주도로 여전히 강력하게 성장하죠. 성장하지 않는 나라의 돈보다 성장하는 나라의 돈이 더 가치 있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금리 역전의 고착화입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를 한번 볼까요? 한국은 2.5% 수준인데 미국은 3.75%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인 미국이 이자도 1% 넘게 더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예금하시겠어요? 당연히 돈은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환율이 1,200원으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이런 거시경제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수입품 가격이 오릅니다. 기름값, 전기세, 가스비 줄줄이 오르죠. 이걸 수입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내 월급 통장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기업들도 힘듭니다.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하니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고환율은 우리 삶의 비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300원에서 1,500원 은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뉴 노멀입니다.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녹는 건 사실입니다. 환율 다시 1,100원 가면 그때 달러 사야지 하다가 영영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하며 원화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반드시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달러 예금도 좋지만 S&P 500 ETF나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꾸준히 모으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계좌의 달러 자산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이것이 1,500원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한 해지 수단입니다. 위기라고 쫄지 마세요. 흐름을 알면 기회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프레임 오늘 확실히 바꾸셨길 바랍니다.